자, 반갑습니다.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한국사 커리큘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올해 1년의 시작을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기본 강좌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숙련도, 실전, 최종 점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단계별로 어떤 강좌가 있는지, 이 강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과정에는 입문반과 바로 기본반이 있습니다. 입문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초보를 위한 라플릭스 예고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좌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웃음이 실력이 되는 라플릭스 기본 이론반입니다. 자, 일단 입문반은 이미 촬영이 끝났고요. 지금 기본반, 웃음이 실력이 되는 라플릭스 기본 이론, 자, 지금 촬영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여러분과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문반에 있었던 바로 라플릭스 예고편은요, 단 7강으로 가장 빈출 주제였던 정치사의 흐름을 잡는 강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정치사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에 한국사는 2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20문제에서 정치사의 비중이 무려 70%를 넘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도 정치사의 근간을 둬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사를 장악하는 자가 한국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초실생도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 여러분 꿀잼, 존잼, 허니잼, 이건 너무 잼이 많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존나 재밌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강좌가요, 완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완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완강을 할 수 있도록 재미와 결국 이렇게 흥미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도록 저는 또 다른 장치를 하나 했습니다. 전 강의에 바로 유니폼을 착용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유니폼을 착용했나요? 와, 이렇게 강좌마다 의상을 갖다가 입고 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강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보시죠. 웃음이 실력이 되는 강좌 라플릭스 기본 이론입니다. 자, 이 기본 이론 강좌는요, 앞에서 예고편을 하셔서 와, 어때요? 바로 한국사에 관심이 좀 많이 증폭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캐치프레이즈, 가장 그 단원의 핵심인 것을 갖다가 이 랄라노트가 정확하게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단원마다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해서 바로 한국사의 뼈대를 잡아주는 강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보기만 했는데 저절로 암기가 된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보기만 하는데 저절로 암기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면 저의 교재는 줄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줄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교재를 도식화시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교재를 한번 가져서 보게 되면은 왕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계속 비교할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보기만 하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암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단원 자체마다 캐치프레이즈를 보여줌으로써 와, 이 단원의 핵심은 이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씩 다 암기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주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플릭스 기본 이론의 바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보시면 안 돼요. 특별히 스카에서 보시다가 주변 사람들의 원망과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강좌가 드디어 끝이 났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라고 했죠? 바로 숙련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숙련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략적인 강좌를 갖다가 제가 두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암기빵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라플리스 기본 이론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에요. 그 강좌의 가장 관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을 제시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공부를 쉽게 하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은 암기를 잘 하는 사람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비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이해가 잘 가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암기를 못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비법을 정리했고요. 그런데 강좌에서도 이런 비법을 정리하지만 이 암기빵은 따로 이 강좌를 갖다가 촬영을 했습니다. 몇 분에 맞춰서 15분 정도에 맞춰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냥 밥만 먹지 않거든요. 여러분 공시생에 뛰어들게 되면 정말로 1분 1초가 아깝고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같이 10분 15분을 보면서 부담 없이 결국 함께 먹는 빵빵 암기빵 하는 이런 짧은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암기빵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장수왕 때는 자 비유왕과 눌지마리 간의 동맹이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문자명왕 때는 동성왕과 소지마리 간의 결국 결혼 동맹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비유왕과 눌지마리 간, 동성왕과 소지마리 간인데 이걸 어떻게 암기하게끔 했죠? 자, 뭐예요? 비누장수화 때, 그렇죠? 동서문자에 비누장수화 때 비유왕, 눌지마리 간은 장수왕이구나. 동서문자에 동성왕과 소지마리간은 문자명왕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암기 비법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전략강좌에서 정말 이번에 야심차게 만든 전략강좌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암기빵도 너무 좋은 강좌였지만 그 암기빵을 뛰어넘는 행동준승 강령이라는 새로운 강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항상 제품에도 뭐가 있다고 했죠? 매뉴얼이 있어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게 돼요. 기출문제는 미리 보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공시생의 업계에서 기출문제의 유형과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을 갖다가 정리정돈했던 강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영환 선생님이 출제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기출 시작 전에 문제 접근법,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총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딱 7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7강으로 가성비 갑1로 만들 수 있는 강좌를 만들었고요. 진도별이 아닌 이건 유형별로 문제 접근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이 강좌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문제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숙련도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본 개념 강좌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련된 강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련된 단계는 어떤 강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3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첫 번째 뭐예요? 싸움의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 듀플렉스 바로 기출문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진도별 최종 점검 시퀀스 모의고사가 있어요. 자, 이 숙련도 단계에 이르는 이 3강좌를 설명하기 전에 저의 모습이 바뀌었죠. 아까는 정상적인 양복의 복장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거 지금? 뭐 마블인가요? 뭐 스파이더맨인가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와, 신기한데? 개 신기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갖다가 괜히 반감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좌마다 이렇게 제가 옷을 바꿔 입어서 여러분의 수업에 흥미를 더욱더 증폭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싸움의 기술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플리스 기본 이론에서 기본 개념이 끝났다면 이제 압축적으로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정리하냐? 10년간 국가직, 지방직을 다 분석해 보니까
10년간 시험에 나오던 주제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만을 정리해서 배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실전형 개념 압축 강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공시생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책을 단거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단거나 하라고 하면서 기본 교재 따로 있고 결국 압축 강의 경제 따로 있고 그리고 파이널 경제 강의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결국 우리가 책을 단거나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앞에서 우리 배웠던 라플리스 기본 이론의 주 교재였던 랄라노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낯익고 항상 봤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도 강의 시간만큼은 기존에 있었던 결국 56강을 갖다가 딱 반으로 줄여서 28강 아니 거기서 더 줄여서 24강으로 강좌를 구성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실전형 개념형 압축 강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좌의 가장 중요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독이 가능합니다. 회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까먹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방지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왜요? 회독이 빨라지니까 까먹을 틈이 없는 거죠. 그거에 아주 중요한 적합한 강좌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문풀에 최적화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숙련도 단계에서 우리 뭘 풀 거예요? 기출문제풀이를 할 거거든요. 근데 기출을 풀 때 기출의 단원 있잖아요. 이 기출 단원과 여기 있는 싸움의 기술의 단원을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우리 싸움의 기술에서 하나 보고 그거 똑같이 기출문제 풀고 싸움의 기술의 2강 보고 똑같이 기출문제 풀고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듀얼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듀얼 해독 듀플렉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뭐 배웠죠? 전략 강좌로? 행동준순 강령에서 배운 접근법을 갖다가 이야기 드렸어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 유형은 어떻게 있는지 이걸 배웠는데 여러분, 나라면 한번 활용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우리 기출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배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강의에서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바로 기출문제를 갖다가 난이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암기형 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후반부에는 바로 사고형과 추론형에 해당되는 문제로 구성해서 2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딴 사람을 한번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해독을 하게끔 하는 듀플렉스 기출 강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보세요. 1, 2, 3, 4, 5! 어때요? 해볼만 안 했어요? 아예 안 하면 안 되죠. 반칙이야. 1, 2, 3, 4, 5! 자, 됐죠. A, B, C, D! 괜찮죠? 근데 1A, 3B, 4D, 5E? 잘 안 되죠.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쉬운 문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풀어내면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뇌는 얘 잘하네 잘하네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공시생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장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본적이면서도 암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쭉 먼저 배열을 하고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뒤에서 추론형 문제를 하게 된다면 추론형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왜? 나는 앞에서 잘했으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멘탈 관리까지도 책임져 주는 강좌가 듀플렉스 기출문제 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랄라노트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한 번 더 활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문제 옆에 해설을 저는 줄글로 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배운 걸 뭘로 배웠어요? 그렇죠. 도식화된 교재로 배웠잖아요. 그 도식화된 교재를 그대로 기출문제 안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기존의 이 공시생에서 돌아다니는 기출문제는 여기에 있던 선지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봤던 교재 그대로. 우리 뭘로 봤죠? 랄라노트로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벌써? 2번 봤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와, 이거 내가 봤던 건데? 나 이렇게 2번이나 봤는데도 지금 문제에서 결국에
생각이 안 난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결국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다는 거. 이건 진짜 바로 기출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퀀스 최종 점검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거는 진도에 따라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0m 달리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끊어져 있잖아. 아주 소단원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단원 하나하나가 25m 달리기라 보시면 돼요. 저는 우리 실장님과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예전에 육상 선수였대요. 근데 25m는 굉장히 달리겠죠. 근데 예전에 물어보니까 25m씩 열심히 달리고 또 25m 열심히 달리고 그리고 50m까지 달려보고 그리고 100m까지 달려보고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25m를 잘 달렸는데 그 다음 또 25m, 100m를 달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50m까지 달려볼까? 그 다음에 75m까지 달려볼까? 이렇게 단계별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퀀스 모의고사는 단원별 모의고사보다는 한 4배 정도로 범위를 좀 늘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문제를 배열해서 와, 내가 이 안에서 문제를 얼만큼 잘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숙련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방점을 찍는 강좌가 바로 시퀀스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죠. 숙련도가 끝났다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실전에 직접 한번 투입을 해서 내가 정말로 그만한 실력을 가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갖다가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디딤돌, 여러분들을 훨씬 더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는 그 전략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전략 강좌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Creal OX입니다. Creal, 바로 진실과 마주해봐라. 진짜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 한국사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전부 다 사료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는 전부 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사료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 사료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사료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아는 사료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료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모르는 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서 핵심을 어떻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그 비법을 알려주는 강좌가 시리얼 강좌예요. 그래서 사료를 해석할지 몰라요,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친구들 이 강좌 들으시면요 사료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진짜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개념을 2번 배웠잖아요. 그렇죠? 라플릭스에서 배웠고요, 싸움의 기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기출문제 풀었잖아요. 근데 그 진짜 기출 선지가 다 내 머릿속에 있나요? 이 내 머릿속에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OX 퀴즈로 헷갈리는 선지만 모아서 단원별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난 여기서 왜 속았지? 이거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마지막 하나씩 이걸 채워나가면서 이제 실전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바로 우리 나들이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3번째 단계는 이제 실전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전형 강좌에는 우리 무슨 강좌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에 보신 것은 듀플렉스 기출 변형이고요. 두 번째는 데자뷰 모의고사, 세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제 강화 컨셉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강좌는 언제 봐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플렉스 기출 변형은 누구? 그렇죠. 아무래도 재시생이나 좀 똘똘하고 좀 공부를 많이 했던 초시생을 위한 강좌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료를 갖다가 그대로 두면서도 선지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선지는 그대로 두면서도 바로 사료를 바꾸어서 기존에 봤었던 기출문제를 보는 듯 하면서도 뭔가 변형이 돼서 기출문제를 찧어 먹고 그다음 튀겨 먹고 좀 더 융통성 있게 만드는 강좌입니다. 근데 우리 공시생 여러분들이 또 우리 나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를 주로 토픽을 했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나온 문제 중심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출 중심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사료를 바꾸거나 선지를 변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만나보는 강좌가 바로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데자뷰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데자뷰가 뭐예요? 예전에 봤던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것이 데자뷰 효과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듀얼 해동 기출문제를 풀 때만 하더라도 25m별로 잘라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시퀀스 모의고사는 한 100m 정도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혼자 적응 능력을 좀 높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기출, 두 번째도 기출, 세 번째도 기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50m 단위로 100m 단위로 끊어서 봤던 기출 문제를 이렇게 전범위를 통해서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잘 푸시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문제에서 80을 못 넘는 그 수험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를 전범위 모의고사로 한번 돌려서 여러분 스스로 정말 기출문제를 잘 풀이했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좀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 앞에서 봤던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여러분께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반복해달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은 바로 주제 강화 컨셉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안 되는 건 계속 안 돼요. 실수하는 건요, 계속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약했던 파트를 갖다가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해서 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실전형 강좌가 바로 주제 강화 컨셉 모의고사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시기 판단 문제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어떤 친구는 저는 문화사 문제는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각자만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나들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많은 약점들을 모아서 그것을 취약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이널 단계로 가기 직전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가능성까지도 제로로 만드는 강좌가 바로 주제 강화 컨셉 모의고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공시생 업계에서 이 주제 강화 컨셉 모의고사는 한 번도 없는 컨셉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결국 보여드리는 전략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잘 보세요. 그림이 보이죠? 그런데 그림이 지나가도 똑같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으면서도 똑같지 않은 데칼코마니 전략 강좌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겁니다. 이거는 12월 24일 결국 연인이 없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국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저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강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교정청과 교정소. 어때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교정청은 가보개혁대고요. 교정소는 광무개혁대예요. 자, 양전지계사업과 토지조사업은 단어는 똑같진 않아요. 근데 양전지계사업이 뭐예요? 토지를 측량해서 문서를 발급하겠다는 거고요. 토지조사사업도 토지를 조사해서 문서를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다릅니다. 하나는 광무개혁 때,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비슷한 단어, 비슷한 개념,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우리 출제위원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개념만을 모아서 언제? 12월 24일. 여러분과 저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도 연인이었고 저도 연인이었고 이렇게 연인이 없는 우리들끼리 만나서 데칼코마니 강좌를 통해서 우리 실력을 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마지막 이제 최종 점검 단계에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이제 곧 보러 가기 한 달 전이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세요. 이 한 달 전에 우리가 만나볼 강좌는 무슨 강좌여야 될까요? 자, 강좌는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심폐소생.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널 위한, 다른 사람 아니야. 바로 널 위한 마지막 심폐소생이고요. 두 번째는 라스신이죠. 이 라스신은 여러분들의 찍기 강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있는 거와 똑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볼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널 위한 뭐라고요? 심폐소생. 자, 이 강좌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면 바로 보시면 지금 전공 과목을 하시느라고 한국사를 다 까먹은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7월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7월 달에는 한국사를 해요. 그런데 한국사나 국어나 영어는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숙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할 수 있어. 지금은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뒤로 밀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 과목을 하느라 한국사를 다 까먹거나 뒤로 밀어놓은 수험생들.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널 위한 심폐소생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80점 미만의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요즘 최근 시험은요, 90에서 95 이상을 맞지 못하면은 공무원 합격이 조금 다소 힘들거든요. 그래서 80점 미만의 학생들이 빠르게 한국사 점수를 올리고 싶어하는 이런 응급 환자를 위한 강좌, 널 위한 마지막 심폐소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앞에서 싸움의 기술과 뭐가 다르냐고 질문하는 우리 나들이 형들이 있더라고요. 나들이 형 잘 지금 모르시는 분이, 나들이는 나영안의 아이들, 제가 항상 케어하는 우리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나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단 몇 강이에요? 9강입니다. 우리 싸움의 기술 몇 강이었죠? 24강이었어요. 그거에 다시 반으로 압축을 해서 9강무로 전범위를 돌리는 시험 직전 회동형 압축 파이널 강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바로 라스트 씬, 바로 찍기 강좌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 2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과목은 5과목인데 막상 공부를 해야겠지 마음을 먹으면서도 실제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누가 이거 나와 저거 나와 이렇게 찍어준다면 어떡할까요? 그것이 꼭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딱 3강으로 정말로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올 만한 것을 찍어드립니다. 누가 카페에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찍을 수 있어? 그러는데요. 여러분,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안 나왔던 주제가 많이 나올까요? 맨날 나왔던 주제가 많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안 나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넘어서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찍기 강좌가요, 2023학년도 바로 국가직 지방직에서 적중 100%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에이 뻥이잖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진짜 제가 적중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진정성 없고 거짓말하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저도 오래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25페이지거든요. 25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강좌 라스신,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의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가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모의고사는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공부 끝났잖아요.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혹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마킹 실수를 한다든지, 옳은 거 고르야 하는데 틀린 걸 고른다든지, 결국 문제를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놓쳐서 분명히 맞출 수 있는데도 결국 틀렸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우리가 시험장에 있는 교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기적의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현장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못 오시는 우리 지방에 있는 친구분들은 항상 시간을 꼭 맞춰놓고 그 긴장감 속에서 문제를 풀어달라. 그래서 15분의 실제 시간과 OMR 카드를 직접 표기하는 연습까지 하는 미리 치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과목도 20분인데 그런 것도 모르네. 모르는 좀 초보 선생님이신가 봐. 그게 아니고요. 20분인데 영어나 전공 과목의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좀 초시생들은 15분, 좀 더 제2시생들은 10분 안짝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15분 정도를 놓고서 이 안짝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커리큘럼에 관한
저의 상세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강좌가 언제 개강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한눈에 보기 쉽게끔 정리를 했어요. 입문편은 이미 강좌가 끝났고요. 기본 이론은 지금 찍고 있어서 8월에 완강을 한다는 거. 행동준순 강령은 듀플렉스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바로 전초 작업이니까 9월 개강 전에 행동준순 강령은 짧게 7강으로 강좌를 찍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강좌를 찍는다는 거.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기출과 싸움의 기술은 이건 커플이죠.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11월, 12월 보면 굉장히 강좌 많아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데칼코마니 강좌 특강으로 3강이고요. 기출 변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재시생이라든지 좀 더 초시생 중에서도 굉장히 숙련도가 능숙한 친구들이 푸는 거니까 아마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요거를 패스하셔도 괜찮고 시리얼 강좌라든지 대자부 모의고사 강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칼코마니아 시리얼과 대자부 모의고사 다 합쳐야 다른 선생님이 한 강좌와 맞먹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1, 2월 달에 심폐소생, 주제강화 컨셉 모의고사, 시퀀스 모의고사를 개강할 것이고 마지막 3월 달, 우리 4월에 국가직을 볼 예정이거든요. 그때 기적의 모의고사와 라스신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아마 전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아, 몇 월에 뭐가 하는구나, 몇 월에 뭐가 하는구나 이렇게 대강 아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강좌를 여러분 스스로 그 시기에 맞게끔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 백전백승이죠. 저의 또 다른 별명 뭔지 아시죠? 배째라. 100점 제조기 나영환. 이것이 저의 바로 또 다른 별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쉬지도 말자. 이렇게 우리 이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걸림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영환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고 내년에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말 예정된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들이들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2024년도 한국사도 나영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